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네이카오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대외 변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 의견 들었었던 부분들이 뭐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안 좋은 악재들이 대외 변수들이 좀 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력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뭐 금융 불안들, 뭐 디폴트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헝다그룹 관련된 채권 부분들 뭐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면서 또 불거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슈들이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확산되거나 아니면 다시 재부각되거나 하는 이슈들인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결국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역시나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같은 뭐 부동산발 악재들이라든가 주요 뭐 건설사라든가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부채들이 늘어나서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도 주가 지수가 하락폭이 좀 둔화되거나 좀 안정이 될 때 그래도 좀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반등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일단 당장은 시장의 대외 변수가 좀 더 크게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차후에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다든지 좀 안정이 될 때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부가적으로 우리가 10월 이후에 또는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미리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지만 또 이런 얘기들을 또 해보면서 일단은 조금 위안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부터 간단히 좀 보고 갈게요. 지금 먼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47,000원이죠. 47,000원 이탈하기 전에 이미 매도 신호가 발생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고, 자, 이때 당시에 매도 신호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비중 조절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매매 신호만 좀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중 확대해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대신에 떨어질 때는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 비중을 또 다시 확보했다가 또 이렇게 사고 팔고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떨어질 때 현금을 담은 뭐 10%든 20%든 확보를 해놔야, 다만 뭐 5%든 10%든 좀 더 낮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내가 마냥 그냥 묶여 있다 보면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을 뭐 전체 다 팔고 다 사고 이러지 마시고, 다만 뭐 10%든 뭐 30%든 뭐 대신은 물량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비중에서 좀 적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좀 움직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향후에 카카오도 역시나 매수 신호가 발생될 때 또 제가 강조해서 또 영상을 또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매도 신호 이후에 9월 19일자네요. 매도 신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여전히 매도 신호가 유지 중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10%네요. 매도 신호 이후에 10% 정도 가량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36,000원 정도까지 제가 가격을 열어놓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36,000원까지 열어놓자. 그건 이제 최대 떨어질 수 있는 가격 수준을 범위를 이렇게 넓혀놓은 거고요. 꼭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건 아니니까 향후에 이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매매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뭐 네이버도 뭐 앞에서 네카오 해가지고 분석 드리면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지 못하면서 매도 신호 발생됐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발생되면서 마찬가지죠. 네이버도요. 네이버도 여기 추세 안 밀리면 좋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대외 변수들이 끼게 되면 네이버도 이렇게 추세가 꺾인다. 결국은 이렇게 꺾일 때 혼자 꺾이느냐 그게 아니라 그쵸.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특히 추세가 꺾여 있는 카카오가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네이버도 추세가 그나마라도 60선 추세선이 살아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예, 길게 보면 우리가 박스권 하단 능력 한 17만 8천원, 뭐 17만 7천원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좀 더 낙폭을 키우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만큼 향후에는 네이버가 어쨌든 지수가 바닥이 잡힌다 그러면 네이버가 그만큼 추세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도 네이버는 향후에 좀 기대를 좀 해보자. 물론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도 신호가 네이버도 9월 18일자 발생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좀 키워가고 있고요. 그 날짜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대략 11% 가량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대외 변수는 대외 변수고요. 자, 매도 신호가 매수 신호로 전환되는 시기에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기대할 부분이 뭐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그래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그 테마 쪽이 결국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고 챗 GPT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힘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AI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또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과 관련돼서 이들 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그럼 그쪽에서 유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인터넷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AI 챗 GPT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죠.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셀바스 AI,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등등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 인공지능 AI,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주식들이 오늘 뭐 일부 좀 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코챗 GPT죠. 코챗 GPT라고 해가지고 뭐 코 GPT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상반기에 신버전 출시를 했었고 2.0 버전입니다. 카카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코 GPT,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코 GPT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상반기에 이미 버전이 나왔고요. 신버전이 나왔고 이제 2.0 버전이죠. 2.0 버전이 일단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라고 일단 얘기는 해놨는데 일단은 지금 10월 이후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10월 이후.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 뭐 사실은 뭐 4분기니까 10월부터는 4분기니까 하반기로 보면 맞겠죠. 반기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10월부터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이런 이벤트 이슈가 좀 돼야 된다. 시장에서 이런 좀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주고 또 훈풍이 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당장 카카오는 악재들이 자꾸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카카오 뭐 관련된 대표라든가 뭐 회장이다 의장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보면 카카오는 빨리 악재들을 좀 씻어내려면 그리고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우리 투자자 심리를 좀 회복시켜 주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빨리 호재들 좀 나와줘야 돼요. 재료들이. 그러면 코 GPT 2.0과 관련된 부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 좀 기대를 뭐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비상장죠, 비상장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죠? 예, 하이퍼 클로바죠. 하이퍼 클로바 X. 예, 하이퍼 클로바 X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기대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이커머스 시장이라든가 또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자동차 업계, 자동차 산업들이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우리 사람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결국은 뭘 해야 될까요? 그 차 안에서 많은 컨텐츠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많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예, 또 음원 쪽 엔터테인먼트하고 또 협업하고 있는 이런 두 회사가 결국은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좋은데, 지금은 좋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 굳이 이들 종목을 당장 급하게 막 따라 들어가거나 급하게 우리가 막 저기 뭐 베팅을 막 금액을 늘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싼 주식이지만 더 싸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싸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 대외 변수가 어떻게 지금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조금 숨지기고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고, 큰 틀에서는 제가 월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신호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신호를 드릴 거예요. 카카오도 여기 마찬가지죠. 월간 차트상 이미 여기 앞에서 언제예요? 네, 카카오도 4월달 매도 신호가 발생됐죠. 월간 차트상 4월달 매도 신호 이후에는 뭐 여전히 하락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달려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연간 차트에서는 매도 신호가 발생됐고요. 연 차트에서도 뭐 매수 신호는 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죠. 네이버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작년에 2022년도에 매도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여전히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들, AI, 챗봇과 관련된 부분들, 로봇과 관련된 테마주로 같이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향후에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기대할 부분 두 번째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인데, 자, 왜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 바로 10월달 넘어가면 2분기죠. 2분기 다시 3분기죠.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10월 언제부터요? 중순부터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11월 중순에 마감되죠. 예, 11월 중순에 실적이 마감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뭐 카카오는 10월 초 정도에 보통 실적 발표를 많이 하니까 초중순에 그를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네이버는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죠. 연간으로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그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살짝 둔화됐었습니다만 꾸준하게 15% 수준의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3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3,700억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진다는 거, 16%에서 15%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반기 딱 4분기 실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4분기 실적으로 가면 14.8%에서 15%로 영업이익이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흑자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적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대비해서 이때 당시에는 마이너스였잖아요. 차익 부분이 16에서 15%였으니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14.8에서 15%로 차액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니까. 그래서 3분기보다는 하반기인 4분기를 더 기대할 부분이 있다. 다만 그냥 단순히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장을 이어간다라는 점,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카카오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부분들이 3분기까지도 일단은 떨어집니다. 전년 대비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뭐 증가하죠.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8%에서 영업이익률이 자, 올해 3분기는 6.5%로 떨어질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4분기 한번 볼게요. 4분기 1000억대에서 1700억대 정도로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률이 5%에서 7%로 증가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네이버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통하죠.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게, 차익이 마이너스였던 게 여기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호재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실적 부분이다. 실적,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낙폭을 좀 키운다면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를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언제다? 결국은 4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1월이 되겠죠. 3분기는 10월이니까 4분기 실적은 내년 1월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0월부터는 우리가 내년 초 정도까지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기 정도까지는 한번 네이버, 카카오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바닥 잡는 거 보고 탄력 있게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힘내십시오. 지금은 뭐 당장 뭐 어떤 호재를 찾기가 좀 어렵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장이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이 지금 호재가 있나요? 지금 뉴스 기사 찾아봐도 다 악재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저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고,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뭐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상황들이 뭐 단기적으로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미국 증시도 좀 흔들거리고 있고,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이렇게 좀 흔들거리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지 기반이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들을 미리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들이 그래도 올해 여기 보시면 받아 올렸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터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터질 가능성은 있고 빠르게 회복 탄력을 보여줄지가 좀 주목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그 공휴일까지 감안했을 때 긴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내 증시는 한 번 더 흔들고 크게 한 번 더 되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을 때 한 번 더 언더슈팅이 크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면 매우 힘들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어떻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죠? 한번 내려 꽂는 게 좋죠. 단 하루 만에 그냥 급락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반등도 역시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 사람의 심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냥 늘어지면서 계속 주가 이렇게 시간 싸움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타를 왜 좋아합니까? 급락 나오더라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왕 이렇게 지금 조정 나오는 김에 그러면 언더슈팅을 한번 오히려 대외 변수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그러면 나올 때 한번 잘 나와주면 오히려 반등이 세게 나올 거고, 그때 타이밍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다렸다는 듯이 비중을 확보해 놨었던 비중들을 그때 잘 담아 주시면 또 평단가 낮추는 데 도움 되실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또 신규 매수도 분명히 가능한 카카오 주식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성 잡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대외 변수가 어쨌든 빠르게 좀 해소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